오늘 영상의 주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S&P 500보다 더 벌고 ISA 계좌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단 하나의 ETF. 그리고 왜 이 ETF를 죽어라 모으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가장 합리적인지 40분 동안 완벽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원하는 건 단순한 수익률이 아니라 예측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위험 대비 성과가 안정적으로 나오는 자산입니다. S&P 500은 이미 검증된 미국 대표 ETF지만 그보다 더 높은 수익을 주면서 리스크 관리가 훨씬 쉬운 새로운 대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야기할 ETF는 ISA 계좌가 개편된 이후 가장 많이 거론되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ISA 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수익률이 높은 자산을 오래 들고 있는 것이 핵심인데 딱 그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ETF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S&P 500보다 더 큰 수익을 원한다면 성장주 비중이 높은 지수, 즉 나스닥 100 계열 ETF를 공부해야 합니다. 특히 ISA에서 가장 효율적인 조합은 바로 이 ETF입니다. 바로 QQQ 혹은 동일 지수를 추종하는 QLD 계열 레버리지 ETF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할 ETF는 너무 위험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S&P 500보다 항상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균형형 성장 ETF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스닥 100을 추종하되 배당을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이른바 적립식 성장 최적화 ETF입니다. 왜 ETF가 ISA에서 폭발적인 수익을 내는지 이제부터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나스닥 100의 장기 수익률은 S&P 500보다 약 2배 이상 높습니다. 지난 20년간 S&P 500은 약 10% 내외의 연평균 수익을 냈지만 나스닥 100은 17% 이상을 기록해왔습니다. 차이는 단순해 보이지만 복리로 계산하면 20년 뒤 엄청난 격차가 됩니다. S&P 500에 1천만 원을 넣으면 20년 뒤 약 6.7배가 되지만 나스닥 100 계열에는 약 26배가 됩니다. 거의 4배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ISA 계좌와 결합되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두 번째 이유. ISA 계좌는 수익이 클수록 더 큰 절세 효과를 누립니다. 예를 들어 일반 계좌에서 1억 원의 수익이 났다면 약 2천만 원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하지만 ISA 계좌에서는 대부분이 비과세 또는 크게 줄어듭니다. 즉 고수익 자산일수록 ISA의 절세 효과가 극대화되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나스닥 성장주는 단순히 기술주가 아닙니다. 전 세계 산업 구조 그 자체를 바꾸는 회사들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메타, 테슬라.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고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AI 기반 서비스를 매일 접하는 것처럼 이 기업들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뼈대를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에 속해 있기 때문에 S&P 500보다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앞으로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AI, 자율주행, 로봇, 클라우드, 반도체, 우주산업, 신약 개발 같은 신성장 산업의 중심에 모두 이 기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유. 특히 ISA에서 추천되는 ETF는 분배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적립형 ETF입니다. 이 ETF는 배당을 주지 않고 배당금을 내부에서 바로 재투자합니다. 즉 자동 복리 효과가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ISA 계좌의 비과세 혜택과 결합되면 효율이 최대치로 올라갑니다. 다섯 번째 이유. 환해지 여부. ISA에서는 환해지를 하지 않는 ETF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달러 강세는 한국 투자자에게 큰 수익을 추가로 줍니다. 특히 미국 성장주를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면 달러 노출이 오히려 좋은 보험 역할을 합니다. 여섯 번째. 레버리지 ETF가 아닌데도 S&P 대비 높은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레버리지는 위험이 크지만 나스닥 100 단일 ETF는 하락장에서도 빠르게 회복하는 회복 탄력성이 있습니다. 2022년 폭락 이후 불과 1년 반 만에 사상 최고가를 다시 기록한 게 증거입니다. 일곱 번째 이유. 적립식 투자와 궁합이 가장 좋습니다. 나스닥 100 성장주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매달 일정한 금액을 매수하면 평단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하락장에서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긴 시간 동안 수익률이 더 안정적으로 올라갑니다. 8번째. 투자 난이도가 낮습니다. 공부를 많이 할 필요도 없고 회사 실적 발표마다 움직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꾸준히 모으기만 하면 지수가 알아서 오르고 기업들이 알아서 성장합니다. 이게 지수 투자의 위력입니다. 9번째. ISA 계좌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ISA는 거래를 자주 하는 계좌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돈을 불리는 계좌입니다. 만약 하루에 한 번씩 사고 팔며 단타를 하면 ISA의 장점이 거의 없어집니다. 반대로 나스닥100 같은 성장 ETF는 한 번 사두고 10년 이상 들고 가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ISA의 본질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10번째. 미래 산업의 중심이 미국 기술 기업 위주로 편중되고 있습니다. 중국 빅테크는 규제로 인해 성장이 정체되고 유럽 기업들은 기술 경쟁에서 밀렸습니다. 결국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과 그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 대부분이 미국 나스닥100에 집중돼 있습니다. 미래 성장률을 고려하면 이 지수는 앞으로도 강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실제 투자 전략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전략. ISA 계좌에서는 적립식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동일한 ETF에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나스닥100 계열은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30년 데이터를 분석해도 적립식이 대부분의 투자 기관에서 더 높은 수익을 냅니다. 두 번째 전략. ISA는 만기를 길게 잡을수록 좋습니다. 5년, 10년, 15년 이상. 복리가 누적될수록 절세 효과는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세 번째 전략. 계좌 내에서 다른 ETF와 섞을 필요도 거의 없습니다. 나스닥100 계열 하나만 꾸준히 모아도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을 충분히 끌어올립니다. 여러 개를 섞으면 오히려 수익률이 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전략. 하락장이 왔을 때는 멘탈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떨어지면 더 많이 모으는 구조가 적립식의 핵심입니다. 하락장은 결국 장기 투자자에게는 선물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 ISA 만기 후에도 개인형 계좌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장기 복리 투자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즉 목적은 단순히 단기 차익이 아니라 10년, 20년 뒤에 재산을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ISA 계좌에서 S&P 500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원한다면 분명한 답은 성장 중심 ETF입니다. 특히 나스닥100 계열, 자동 재투자형, 적립식 최적화 ETF. 이 하나만 꾸준히 모으면 단순히 시장 평균이 아니라 미래 산업 전체의 폭발적 성장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ISA 계좌는 전략이 아주 단순해야 성공합니다. 수익률 높은 ETF 하나 고르고 그 ETF를 죽어라 모으는 것. 중간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지수는 결국 기업의 이익을 따라가고 기업의 이익은 기술 발전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기술 발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영상의 전체 내용입니다. ISA 계좌에서 어떤 ETF를 중심으로 가져가야 하는지, 그리고 왜 이 ETF가 S&P 500보다 훨씬 강력한지 충분히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